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물류 뉴스와 함께합니다. 베트남과 세계 물류 시장의 최신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6년 상반기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액은 34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실행 투자액은 130억 3천만 달러로 11.2% 증가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정치국의 제10호 결의안은 양적 FDI 유치에서 질적 FDI 유치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투자의 질과 효율성, 첨단 기술 및 혁신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연구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고급 인력 양성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과 투자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기업과 베트남 국내 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베트남은 오는 2030년까지 ASEAN을 대표하는 고품질 FDI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관 행정과 통관 절차 관련 소식입니다. 관세청은 2026년 6월 30일자 공문 제18294호를 통해 시행규칙 제121/2025 TT-BTC에 따른 가공무역, 수출용 생산기업 및 수출가공기업 관련 규정의 시행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번 공문은 세관과 기업이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자재와 자재, 스크랩, 불량품 및 물품의 폐기는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되며 모든 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수입 통관 세관만 변경하고 생산시설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가공기업의 잉여 원자재와 자재, 기계 및 설비, 스크랩과 불량품의 처리는 시행규칙 제121/2025 TT-BTC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각 세관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권한을 초과하는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공무역기업과 수출용 생산기업, 수출가공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어서 세무 관련 소식입니다. 2025년 세무관리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률에서 처음으로 탈세로 간주되는 10가지 행위를 직접 규정했습니다. 탈세 행위에는 세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납부 세액이 부족해지거나 면세감 면환급 받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납부 세액을 줄이는 행위도 탈세로 간주됩니다. 불법적인 계산서나 증빙 서류를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증빙을 이용해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하는 행위 역시 탈세에 해당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경우 실제 물품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도 탈세로 처리됩니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당국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일시 보관하거나 압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육아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국내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기업은 공급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매점 매석 방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류와 석유 생산용 원료, 항공유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석유류에 대한 수입관세와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세제 우대 연장은 운송비와 물류비, 기업의 생산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3분기 국내 석유류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세관제도 변경 소식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관기관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코드를 잘못 입력할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존 코드는 이전에 접수된 신고건에만 적용됩니다. 기업은 신고 시스템과 세관 코드 정보를 사전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새로운 코드 적용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관 데이터의 표준화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 물류 시장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주요 항로의 해상 운임이 2024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관세 시행 전에 미국으로 화물을 반입하기 위해 수입 일정을 앞당기면서 해상 운송 수요가 예년보다 일찍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동부로 향하는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한 달 만에 62% 상승해 컨테이너당 7,8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지중해 노선의 운임도 47% 상승해 6,4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우려 외에도 연료비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상 운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운임은 2024년 홍해 사태 당시 최고 수준인 약 9,800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운임 상승으로 인해 수입 기업의 물류비와 운전자금, 보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상 운임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료비, 국제 해상 운송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2026년 6월 26일자 공문 제18114호를 통해 수출입 화학물질의 통관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새로운 규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세관은 신고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기준으로 통관을 진행하며 규정에 없는 추가 서류나 기술 자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율 신고 원칙에 따라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번 지침은 일부 세관에서 화학물질 성분 100% 신고를 요구하면서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유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신고 대상 화학물질이거나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분석과 감정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와 관리를 진행합니다. 기업은 신고 전에 관련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관세청은 전자데이터 연계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세청 제도 운영 관련 소식입니다. 관세청은 공문 제18169호를 통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창고와 야적장, 장소 코드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할 조정에 따른 세관관리 데이터의 일원화를 위한 것입니다. 각 지역 세관은 신규 코드와 폐지 코드 목록을 관련 기관과 기업에 안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창고와 야적장 운영업체, 집화장과 검사장, 세관감 시장 운영업체, 제조업체 및 수출입 기업입니다. 신규 코드 전환은 관리와 감시, 통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기업은 신규 코드를 확인해 관련 서류와 전자데이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코드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코드 재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제31만 2026Q-TTG 결정은 수입 통관지에서 세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 품목을 규정하며 기존 제23만 2019Q-TTG 결정을 대체합니다. 대상 품목은 총 12개 품목군으로 담배, 주류, 맥주, 16인승 미만 승용차, 항공기, 요트, 휘발유, 에어컨, 카드, 재사용 금은박지, 폭발물 전구체와 기타 일부 특수 물품이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입항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계획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세관 관리의 효율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미 수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섬유의류와 신발, 목재, 전자제품, 수산물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이 아닌 제안 단계이며 현재 미국 측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기업이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고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노동 방지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달의 물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